수리물리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트리플 프로덕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트리플 프로덕트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고 하나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인데 리마인드를 하면은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는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 또 다른 벡터는 벡터 프로덕트가 되는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고, 벡터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야코비안 역시 스칼라 프로덕트,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1학기 때 했었죠. 일부 했었고요. 좀 리뷰를 하고 싶으면은 1학기 때 강의한 온라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야코비안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쓰기는 이렇게 쓰고요. x, y, z라는 변수를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예를 들면 이 u, v, w라는 변수로 바꾸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멀티플 인티그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그 변수 변환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걸 바꿔 쓰기 위해서는 야코비안이라는 이제 그 변환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x를 u에 대해서 미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고, y를 역시 똑같은 편미분을 하고, z를 u에 대해서 또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v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요. u 대신 이제 v를 넣으면 되고, 여기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라인에는 v 대신에 이제 w를,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다음과 같은 이제 편미분을 도입을 한 다음에 얘를 전체를 디터미넌트를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야코비안의 정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x, dy, dz가 그 j의 du, dv, dw가 된다는 거를 볼 건데, 이거는 사실은 볼륨이죠. 어떤 dx, dy, dz 같으면은 그 세 개의 직교좌표계의 임의의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루어진 그 최적 부피가 되는데, 이 야코비안하고 그 트리플 프로덕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 그림을 봐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x, y, z의 세 개의 벡터가 만약에 직교라면, 세 개를 그냥 크기를 곱하면은 그대로 부피가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직교하지 않는데, 이때의 그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이제 서로 이로 이루어진 이 이 평행 육면체의 그 볼륨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봅시다. 그 지난 시간에 얘가 이 볼륨이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스칼라 프로덕트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했죠.
이 얘기는 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꼭 이게 유니크한 방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 변수 변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다음과, 그러니까 이 관계식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우리가 뭘로 쓰냐면은 그 이제 이쪽 방향에 그 A 방향을 우리가 그 U라고 DU라고 합시다. 이 크기를 DU라고 하고 B 방향을 DV라고 하고요.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다른 색으로 색깔을 파란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쓰고 잘 안 쓰지고 다시 쓰죠. 어디 봅시다. 이거 A의 크기를 DU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요놈은 이제 우리가 DW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U가 변하는데 어떤 이제 그 포지션 벡터 R이라는 게 있고요. R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X, Y, Z로 이루어진 그런 벡터죠. 그거를 그 라운드 U에 DU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전개해서 쓰면은 I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더하기 J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더하기 K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Z 이렇게 쓴 다음에 DU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벡터는 이번에는 U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V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쓰면은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이번에 U 대신에 V를 쓰면 되겠죠. 그죠? V, V, D, V. 그다음 C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W에 대한 똑같이 하는데 W에 대한 이제 미분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쓰고 V 대신에 W를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A B 크로스 C를 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가 그 B 크로스 C의 I 성분이 바로 그 X 성분이 바로 요 곱으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B 크로스 C의 Y 성분은 이제 요런 그 요렇게 곱해서 주어질 거고, 뭐 Z 성분은 이제 요걸 가지고 주어질 텐데, 자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간단하게 이게 바로 야코비안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되고 붙이기 이게 되고, 다만 여기다가 뒤에 이제 DU, DV, DW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야코비안, 이게 야코비안이죠. 이게 야코비안인데 야코비안에다가 DU, DV, DW를 한 게 이제 바로 이게 볼륨 엘리멘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변수로 쓰면 이게 dx, dy, dz가 될 거고요. 이게 이거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야코비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분에서. 근데 이건 꼭 뭐 볼륨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임의의 변수 두 개가 항상 두 개나 뭐 세 개
멀티플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 항상 예를 들어서 이거를 x1, x2 이렇게 쓸까요? dxn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j의 라운드의 우리가 이 기호가 맞죠? 아니 이렇게 j의 기호를 이렇게 쓰죠. j의 d의 y1에 dy2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j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라운드에 밑에 y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x가 들어야 되는 거고. 자, 이놈들은 이제 어떤 종류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dy1분의 dx1하고 dy1분의 dy1분의 dx2.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한 가지 예로 트리플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한 가지 예로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pplication of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자, 이게 앵귤러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반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어떤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요. 어떤 입자 그 질량 m을 가진 질량 m인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그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한번, 이 그림이 아니군요.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은 저기 밑으로 숨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회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제 m이란 물체가 있고요. 질량 m이란 물체가 있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 회전을 하고 있는데 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 좋은 그림이 아닌데, 아무튼 그 일단 그 임의의 그 임의의 이제 그 무엇이냐, 임의의 그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은 이제 아무데나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임의로 원점을 잡고요. 그 얘가 이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이제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걸 우리가 축이라고 봅시다.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제 도는데 꼭 그러니까 원운동을 생각하면 제일 편하고요. 반드시 이게 원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운동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움직이니까 일단 운동량도 있고 돌고 있으니까 각운동량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P라고 쓰면 이게 그 m에다가 v를 곱한 거를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예요. 속도 방향은 여기 이쪽에 좀 그리기가 애매한데, 뭐 이쪽이 어딘가로 이 접선 방향으로, 좀 그림 이상하죠.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그림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V 방향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가군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얘가 어떤 위치에 대해서 가군동량을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은 운동량을 벡터 프로덕트 하면 이게 바로 가군동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R 크로스 M V. V는 숫자 그냥 스칼라량이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인가? 이 속도를 사실은 오메가하고 위치의 벡터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군동량을 우리가 오메가 크로스에다가 오메가가 아니고요. R 크로스에다가 P를 하는데 P는 MV고 V 대신에 우리가 뭘 쓰냐면은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하나를 모으면 M은 놔두고 앞으로 오고 이게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캡 룰이라고 기억을 할 증명까지 했는데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라는 벡터에다가 근데 내가 저기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저기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를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 안 하면은 아주 지금 힘들어지니까 백하고 백이 캡.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M에다가 우리가 R이 이게 A고 A를 넣으면 되고 이게 B를 넣으면 되고 이걸 C를 대신 다시 R을 넣으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 공식대로 쓰면 첫 번째 B 백에서 오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R 도트 R, A 닷 C는 R 도트 R이죠. 그래서 R 제곱이 나오고 빼기 캡 C라고 하는 벡터는 R이라고 하는 벡터가 되고 A 닷 B는 다른 게 아니라 R 도트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가군동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봅시다. L이라고 하는 놈이 M의 R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R 도트의 R의 R 도트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원운동에서 우리가 원운동을 생각하면 그냥 평면을 우리가 잡고요. 원운동 생각하고 이게 여기를 그냥 V라는 속도로 돌고 있고 V는 R에다가 오메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벡터는 사실 이쪽 방향이니까 항상 R이라고 하는 벡터랑 V라고 하는 벡터는 수직이죠. 어쨌든 간에 R이라고 하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수직이니까 가군동량은 여기서 그냥 R에다가 M에다가 그게 아니라 R에다가 P를 곱해서 MV를 곱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M R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된다. 이거 아마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근데 우리가 평면상의 원운동을 생각하는 거하고 임의의 우리가 가군동량을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쵸? 사실은 이게
입자 하나가 그냥 포인트 파티클이 움직일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R을 이 위치 벡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평면에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평면에서 잡으면은 이쪽 항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원래 문제하고 같아지는데, 이게 그냥 입자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강체 문제, 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어쨌거나 이게 L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R하고, 그러니까 이 위치 벡터랑 오메가 벡터가 이게 0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0이 아니면 이제 반드시 이 뒤에 항이 살아남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보면은 각운동량의 방향과 각속도의 방향이 항상 평행인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역학 문제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해주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접하고 역학에서 다시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팽이의 움직임이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팽이를 우리가 돌리면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팽이가 뭐 어떻게 돼요? 팽이가 예를 들면 팽이를 딱 돌리면 이게 팽이가 이렇게 생겨갖고 축이 있다고 치면은 이 가만히 90도로 서서 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항상 뭐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갖고 이게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축도 돌고, 그죠? 축도 돌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우 복잡한 운동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뭐야 이게 엄청 두껍게 된 이거 말고, 이게 뭐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도는 듯 하면서 사실은 뭐 왔다 갔다도 하고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알지만, 이게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는 이런 팽이가 도는 거를 호기심을 갖고 유심히 보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언제쯤 되면 그것이 그렇게 흥미가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나는 지금 봐도 되게 신기한 문제예요. 신기한 문제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할까?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을 뒤져보면 나와. 역학.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게 서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행 운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회전 운동의 경우는 각속도의 방향이 각운동량의 방향하고 꼭 같지를 않아요. 모양이 이상하게 찌그러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모양이 찌그러진 팽이만 해도 사실은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는 있지만, 원통형 회전 대칭은 있지만 Z 방향으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역학에서 배우시기로 하고요. 역학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되면 배우게 되고요. 특히 이제 회전 운동인데, 리지드 바디의 강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문제예요. 사실은 단순한 매우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 결과는 매우 복잡한 그런 특이한 문제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를 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벡터 미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벡터 미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미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수리물리에서도 했나? 안 했나? 네, 아무튼 저기 벡터를 그냥 예를 들면 하나의 변수로 미분하는 것부터 할 거고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뭐 벡터들 위치나 기타 뭐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을 가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것이 가장 쉬운 미분이고, 또는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공간에 대한 미분은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여기 5절 6절 지나서 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공간에 대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 y, z가 다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미분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미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라디언트, 뭐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나중이 아니라 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그젬플로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면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있어요. 위치 벡터는 이제 x, y, z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걸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속도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r 도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는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I 유닛 벡터들은 이거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라는 게 상수라는 게 무슨 컨스탄트 벡터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 대해서 무관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무관해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of time and 뭐 기타 등등. 왜냐하면 항상 I 벡터는 항상 x축에서 x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I J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 있고 K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고 쳐봐요. 이런 이제 x, y, z 공간이 있는데, x, y, z 공간이 있고요. 우리 공간을 기술할 때, 자, 그리고 어떤 입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원점에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떤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이제 미분을 하거나 하면 될 텐데, 요 벡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요 벡터 R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R이 시간에 대해서 변할 거 아니에요. 입자가 움직이면.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따져줘야 되는데,
I, J, K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얘를 그냥 I의 dt분의 dx 그냥 도트라고 씁시다. x 도트 플러스 j의 y 도트 플러스 k의 z의 도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뭐 dt분의 dx를 말하는 거고요. y 도트는 뭐 dt분의 dy를 말하는 거고 이놈은 이제 dt분의 dc 이걸 말하는 거죠. 뭐 그 임의의 벡터도 다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임의의 벡터 어떤 이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A 여기서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I의 X 성분에 대한 시간의 미분 더하기 Y 성분은 요거의 또 시간에 대한 미분 더하기 K의 A의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뭐 어떤 스칼라 프로덕트로 된 것도 미분이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값이 예를 들면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벡터인데 벡터가 변하면은 요 값들도 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사실은 간단한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도트를 하고 도트 B를 한 다음에 더하기 A에다가 B 도트. 이게 우리가 보통 곱하기 두 펑션 곱했을 때 그거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간단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B가 우리가 성분별로 쓰면은 AI, BI잖아요. 거기다 물론 썸을 해줘야 되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미분을 해준다는 거는 이 AI, BI를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BI 더하기 AI의 BI의 루트. 자 이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서메이션 생략했는데 이걸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벡터 프로덕트도 똑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엡실론 ij 이걸 쓰든지 하면 되겠죠. 아니면 성분별로 다 쓴 다음에 해도 될 것이고요. A 도트 B 크로스하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재미난 여기서 또 재미난 걸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은 나중에 하는 거고 오늘 못할 것 같고 뭘 따질 거냐면요 서큘러 모션 원운동이요. 등속 원운동. 이그젬플 2에 나와 있는데 등속 원운동.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을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데 등속 원운동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원운동을 할 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고 등속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우리가 보면은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속도는 r 오메가. 이게 사실은 각속도의 정의로부터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구심 가속도가 존재를 하죠. 구심 가속도가 없으면 이게 그냥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가 이제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어서 이 가속도가 결국은 이제 V의 오메가가 되는데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R분의 V 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요거는 사실은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운동에 해당하는 뭐 보이는 방법은 뭐 일반 물리에서 했을 텐데 혹시라도 모르면 일반 물리 책을 다시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높아시면서 역학 부분에서 다 하는 거긴 한데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구심 가속도. 방향은 사실 방향을 따지면 이제 A가 R 오메가 제곱에 방향이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쪽 방향이 R 벡터니까 가속도 벡터는 그러니까 위치 벡터랑 여기 입자가 여기 있을 때 위치 벡터랑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안다고 치고요. 여기서는 이걸 아주 간단한 아이덴티티로 보일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R제곱,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바로 이 식만 가지고 뭐냐면 요식만 가지고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R제곱이 그 반경의 제곱인데 이걸 우리가 R에다가 R을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걸로 쓸 수가 있죠. 왜냐면 크기는 둘 다 R이니까. 그리고 각 사이각이 0이니까 그냥 R제곱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양변을 미분을 해봐요. 양변을 미분을 하면 좌변을 미분하면 dt분의 d에 R제곱이고요. 우변을 미분하면 dt분의 d에 R의 도트 R인데 이거는 미분을 하면은 한 번은 R 도트하고 도트 R이 되고 한 번은 R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R 도트 시간 이렇게 되죠. 다른 게 아니라 두 배의 R의 R 도트의 R 뭐 순서는 상관없고 자 근데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는 얘기는 반경이 변하지 않죠. 반경 항상 일정하죠. R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 도트하고 R하고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스칼라 프로덕트. 자,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 위치에서 속도의 방향이 어디예요? 접선 방향이죠. 다른 색으로 합시다.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접선하고 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위치 벡터하고는 반드시 항상 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잘 알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뭘 하냐면은 이 R 도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속도 벡터가 되는데 속도를 이번에는 제곱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한 것처럼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을 해줘봐요. dt분의 dv 제곱이 되고 좌변은 우변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한 번은 v 도트가 나오고 또 한 번은 똑같은 게 나오죠. 순서만 바뀌고 그래서 두 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속도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죠. 왜냐하면 등속이기 때문에
속도가 크기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방향만 바뀌죠. 여기서 속도의 방향만 계속 바뀌죠. 원운동을 하니까. 크기는 by definition V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V는 도트랑 V는 서로 수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R 도트도 그 속도는 그 변이랑 수직이고 속도의 미분, 가속도는 그 무엇이냐 속도랑 수직이 되는 거죠. 자, 속도랑 수직이 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두 가지밖에 안 남죠. 속도 벡터가 이쪽 방향이니까 예?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촉수 이쪽 r과 평행하든지 out of plane motion 생각 안 하니까 또는 그 반대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여러분 물론 일반 물리에서 답은 알고 있겠지만 이쪽 방향 아니면 원심 방향 아니면 구심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또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계산만으로 사실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뭘 하냐면 R하고 V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0이죠. 그렇죠? 얘를 한번 미분해 봐요. 0을 미분하면 물론 0이지만 이걸 그냥 미분하면은 우리가 그 스칼라 곱의 미분에 대한 정의대로 하면 한 번은 R을 한번 미분한 다음에 V를 곱해주고 한 번은 R을 놔두고 도트의 V를 미분을 하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R 도트는 V고 따라서 이건 V 도 V가 돼서 V 제곱이 되고 더하기 R 도트의 A가 되죠. 이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게 0이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은 R 도트 A가 R의 스칼라 프로덕트 A를 한 것이 이게 마이너스 V제곱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R하고 A가 평행 또는 이제 패럴렐 또는 이제 엔티 패럴렐 방향은 상관없고요. 엔티 패럴렐 평행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걸 RA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결국은 어떤 A에다가 R에 이걸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놈은 R의 R 방향이라 R에 지금 모자 붙인 거는 이제 R 방향의 유닛 벡터란 뜻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R 도트 A는 그냥 AR이 되고 자, 이걸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AR은 마이너스 V제곱 또는 A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다시 R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